투자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계좌는 주인이 세상을 떠나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계좌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 안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다림이 어떻게 장기 투자자의 무기가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이상한 충동이 생깁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시장이 올랐으니 더 사야 할 것 같고 내일 떨어지면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전문가가 조정이 온다고 하면 불안해지고 다른 전문가가 상승장이라고 하면 더 사고 싶어집니다. 이 끊임없는 충동의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시장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성과가 나온다고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이 논리가 뒤집어집니다. 더 많이 거래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매 수수료와 세금이 쌓이고 감정적인 결정이 늘어나고 시장의 단기 변동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이고 훈련이며 장기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입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기다림의 가치를 몸소 보여준 투자자로 프랑수와 로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의 이 투자자는 1993년에 자신의 투자 회사를 설립한 이후 30년 넘게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아주 오래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평균 10년 이상 들고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숑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시간의 힘입니다. 그는 복리의 마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년, 2년으로는 부족합니다.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투자할 때 이 기업을 20년 후에도 보유하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애초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로숑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화려한 기술주나 유행하는 테마주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는 안정적인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은 피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투자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 확신을 가지고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릴 수 없으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로숑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단순함의 가치입니다. 그의 투자 방식에는 복잡한 수학 모델이나 정교한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좋은 경영진이 이끄는 좋은 사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한다는 원칙이 전부입니다. 이 단순함이 그의 강점입니다. 복잡한 전략은 실행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이 바뀔 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반면 단순한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대가로 가이 스피어도 주목할 만합니다. 영국 출신으로 옥스퍼드와 하버드를 졸업한 이 투자자는 처음에는 월스트리트의 전형적인 투자 방식을 따랐습니다. 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단기 모멘텀을 쫓고 바쁘게 종목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익률은 평범했고 정신적으로도 지쳐갔습니다. 스피어의 투자 인생이 바뀐 것은 가치 투자의 세계를 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투자의 본질이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식은 화면에 깜빡이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의 지분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그의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주가의 단기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집중했습니다. 스피어가 실천하는 독특한 습관 중 하나는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위스 취리히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의 중심지에 있으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소문에 영향받기 쉽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신경 쓰게 되고 자신만의 판단보다 군중의 움직임을 따르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피어는 또한 매수와 매도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둔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바로 사지 않습니다. 며칠 때로는 몇 주를 기다립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의 판단이 정말 옳은지 감정에 휩쓸린 것은 아닌지를 점검합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시간을 둡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팔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고 그는 말합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습관을 버렸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의 버핏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스타일로 투자했습니다. 그는 싸구려 주식을 찾아다녔습니다. 청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기업을 사서 가격이 조금 오르면 팔았습니다. 담배꽁초 투자법이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길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서 한 모금 빨고 버리듯이 싸구려 주식을 사서 조금 수익이 나면 파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 했고 거래 비용이 쌓였습니다. 버핏이 이 습관을 버린 것은 훌륭한 기업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기업을 싸게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그래서 오래 보유할수록 복리 효과가 쌓입니다. 반면 평범한 기업은 아무리 싸게 사도 가치가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버핏은 투자 스타일을 바꾸면서 보유 기간도 크게 늘렸습니다. 한두 달 보유하던 것에서 수년, 수십 년 보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버핏이 버린 또 다른 습관은 과도한 분산 투자입니다. 초기에는 수십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했지만 나중에는 확신이 있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방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굳이 많이 분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깊이 연구한 소수의 기업에 집중하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기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수와 매도 사이에 냉각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스피어가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행동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기다립니다. 3일이든 일주일이든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사고 싶다면 매수를 실행합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고 싶다는 충동이 들면 일단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충동적인 결정은 이 냉각 기간을 통해 걸러집니다. 두 번째는 주가 확인 빈도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계좌를 들여다보는 습관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고 충동적인 거래를 유발합니다. 로숑은 보유 종목의 주가를 자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분기 실적과 연간 보고서이지 매일의 주가 변동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주가 확인 빈도를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 논거를 글로 적어두는 것입니다. 왜 이 종목을 샀는지, 어떤 상황이 되면 팔 것인지를 미리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시장이 급변하고 감정이 요동칠 때 이 기록을 다시 읽어보면 냉정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팔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기업의 상황이 나빠졌다면 주가가 올랐더라도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글로 적어둔 투자 논거는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기준점이 됩니다. 네 번째는 뉴스와 시장 소음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스피어가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무실을 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스위스로 이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 뉴스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 덜 접속하고 전문가들의 예측에 신경을 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1987년 블랙먼데이, 2000년 기술주 거품 붕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폭락까지 매번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며 공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매번 회복했습니다. 이 역사를 알고 있으면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 10%의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10년 후에는 원금이 약 2.6배가 됩니다. 20년 후에는 약 6.7배, 30년 후에는 약 17배가 됩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왜 기다림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복리의 진정한 힘은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처음 10년보다 다음 10년의 절대적인 증가액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년은 더 큽니다. 이 후반부의 폭발적인 성장을 누리려면 앞부분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팔아버리면 복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10일을 놓친 투자자는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날들은 대부분 시장이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공포에 팔아버린 투자자들은 바로 그 반등을 놓친 것입니다.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손실 회피 편향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계좌가 빨간색으로 물들면 견디기 어려워지고 손실을 확정짓더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인 손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 변동성을 견디는 대가로 장기적인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후의 회피 편향도 기다림을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종목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그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종목에 뛰어듭니다. 이런 패턴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잘못된 기회를 잡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로숑은 많은 기회를 놓쳤지만 그것이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를 부유하게 만든 것은 소수의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사회적 압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조급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임에 가면 누구는 어떤 종목으로 몇 배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혼자 조용히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은 자랑하지만 실패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성공 이야기의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실패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다림은 통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이 논리가 거꾸로 작동합니다. 더 많이 행동할수록 통제력을 잃습니다. 시장의 변동에 반응하면 할수록 시장에 휘둘리게 됩니다. 진정한 통제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피어가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유혹에 빠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금융 뉴스를 끊고 주가 알림을 꺼두고 매매 버튼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로숑이 20년 보유를 전제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일 주가가 5% 떨어지든 오르든 20년 후의 가치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면 시장의 일희일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또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행동합니다.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팔고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삽니다. 하지만 시장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시간이 가치를 증명해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역설적으로 이 겸손한 접근법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높은 지능이 아닙니다. 물론 분석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시장이 광기에 빠져 있을 때 냉정함을 유지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과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질과 습관은 훈련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았습니다. 손실을 확정짓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버틴 투자자들은 이후 몇 년 동안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2009년 3월을 저점으로 시장은 급격히 회복했고 이후 10년간 역사상 가장 긴 상승장이 이어졌습니다. 공포에 팔아버린 투자자들은 손실만 확정짓고 회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다림은 또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시장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다. 저 종목은 떨어질 것 같다. 지금 안 팔면 후회할 것 같다.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딜 때 보상이 따라옵니다. 시간은 좋은 투자자의 편입니다.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지고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며 시장의 단기 변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다림은 이 시간의 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서두르는 투자자는 시간과 싸우게 됩니다. 기다리는 투자자는 시간과 함께합니다. 로숑이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분석 기법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원칙을 꾸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스피어가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도 복잡한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군중과 반대로 행동할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핏이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담배꽁초 투자법을 버리고 기다림의 가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장기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로숑은 20년 보유를 전제로 투자하며 시장을 이겼고 스피어는 냉각 기간과 물리적 거리두기로 충동을 통제했습니다. 매수와 매도 사이에 시간을 두고 주가 확인 빈도를 줄이고 투자 논거를 글로 적어두고 시장 소음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기다림의 기술을 익히는 방법입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이미 기다림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면 투자에서도 그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심이 결국 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매수한 사실을 잊어버린 투자입니다.